최근 손흥민의 미친 활약을 지켜본 세계 1위 가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자신이 소유한 뉴캐슬을 통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오일머니를 푼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트넘 레비 회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빈살만이 소유한 뉴캐슬에서는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도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결국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긴급으로 만나 한국인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파격 제안을 하겠다라고 전하며 영국 축구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이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캐슬 레전드 노비 솔라노는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솔라노는 뉴캐슬의 핵심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며 구단주와 각별한 사이를 맺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말이 곧 뉴캐슬 구단의 행동으로 직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솔라노는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손흥민이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라노는 뉴캐슬은 현금이 무제한이라고 들었다. 뉴캐슬이 손흥민을 영입한다면 확실하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다라며 구단주인 빈살만 왕세자의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캐슬은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소유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에 팔렸습니다. 이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으로 이름을 날린 맨체스터 시티에 이 만수르보다 더욱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뉴캐슬은 대대적인 투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일머니로 무장한 뉴캐슬은 결국 지지난 시즌 11위에 불과했지만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어제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 빈살만이 손흥민을 뉴캐슬로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오일머니를 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 해당 소식을 못 보신 분들은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빈살만 왕세자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하자 토트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트넘 레비 회장은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의 연봉을 이 실력과 스타성 대비 말도 안 되게 적게 지급하면서 자신은 EPL 구단 회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민재가 나폴리에 있던 시절 손흥민이 토트넘에 강력 추천했지만 토트넘 레비 회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버렸다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죠. 영국 매체 90미닛은 17일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훌륭하게 출발하자 토트넘 내부적으로 과거 손흥민의 추천에도 김민재와 계약하지 않은 게 오판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적료 300억 원 정도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이 미넨으로 이적한 지금 그의 몸값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토트넘 레비 회장은 김민재에 162억 원 이상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손흥민의 의견을 무시했더니 이 3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결국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손흥민 영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장기 계약의 연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이 손흥민이 원하는 모든 선수들을 영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재의 경우 미넨과 계약이 끝나려면 한참 남은 상황에서 우선 황희찬을 토트넘에 영입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지난달 31일 토트넘이 이번 여름 원했던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며 어쩌면 토트넘이 그를 영입했어야 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2-2023 시즌이 끝나가던 5월 토트넘은 황희찬 영입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당시 토트넘은 혼란의 시기였다. 성적이 좋지 못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황희찬을 적극 영입하지 못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맨시티마저 제치고 EPL 1위로 등극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되찾자 이제는 손흥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황희찬 영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 골을 뽑아내며 프리미어리그 6골을 기록한 황희찬은 울버햄튼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 시즌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세로 리그 선두를 차지 중인 토트넘이 노린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부트룸은 토트넘 팬들은 지난 시즌이 비참하게 끝날 무렵 황희찬 이적설이 불거졌을 때 그다지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 5월 토트넘은 최악이었다. 안토니오 콘테가 떠난 뒤 후임자를 찾는 동안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당시에 프리미어리그에서 57경기에 나서 8골을 넣은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한편 더 부트름은 황희찬은 이미 이번 시즌이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 최고의 시즌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게리 오닐 감독의 팀에서 개막 10경기 6골을 넣었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멋진 골을 넣었다며 일부에서는 메시와 같은 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이렇게까지 손흥민을 쩔쩔매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홀란마저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등극했습니다. 31일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은 올 시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빅찬스 전환율이란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득점으로 전환시킨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골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EPL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2024 시즌 10라운드 동안 빅찬스 전환율 1위를 기록한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8차례 득점 기회 중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한 번을 제외하고 85.7%에 달하는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8골을 터뜨리며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는 괴물 엘링 홀란입니다. 11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빅찬스 전환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홀란은 많이 넣기도 했지만 득점 찬스를 많이 놓치기도 했습니다. 홀란은 빅찬스 미스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기회가 왔을 때 원샷 원킬 능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은 토트넘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일부러 내주고 있다는 것으로 완벽한 주장이라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패스를 하지 않고 모두 욕심내어 골을 넣었다면 홀란을 넘어 득점왕 1위에 등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토트넘은 절대 탄생하지 못했겠죠. 토트넘 수비수 에르메송 로얄은 주장 손흥민은 유쾌하면서도 친근하게 동료들에게 다가오는 리더십을 갖추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로얄은 30일 브라질 매체 포탈 코레이로와의 인터뷰 중 주장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로얄은 토트넘에는 각자 다른 성격이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다. 남미 선수들은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지만 영국인들은 조용히 느긋하게 라커룸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가짜 한국인이다. 그는 브라질 사람이라면서 브라질, 남미, 스페인 출신 선수들과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즐긴다. 선수들 모두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손흥민은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다 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극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